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모델 AMG GTS인데요. 510마력의 V8 엔진을 얹고 있는 만큼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터보차저 엔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추세인데, 네, 벤츠 역시도 다운사이징의 터보 엔진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4리터급의 V8 터보 엔진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AMG GT는 SLS AMG 이후로 등장한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AMG 라인업 중에서도 성능적인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김새도 독창적이죠. 매우 낮고 넓으며 앞은 길고 뒤는 짧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300SL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벤츠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엔진은 앞바퀴 뒤로 밀어 넣었는데요. 덕분에 전후 무게 배분이 47대 53으로 맞춰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체의 기본 골격부터 외부 패널까지 대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무게를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냉각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면부는 모두 냉각 장치들이 위치합니다. 18개의 LED를 사용하는 리어램프 방향 지시 등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됐습니다. 국내 사양은 팝업식 리어 스포일러 대신 대형 리어윙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실내는 항공기 디자인을 테마로 꾸며졌습니다. 실제로 공조장치와 커맨드 컨트롤러를 제외하며 각종 버튼들은 차량의 주행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기능만을 지원합니다. 2인승의 시트는 몸을 꽉 잡아줍니다. 여기에 높이도 낮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 시트 조절 버튼이 안쪽에 있고 일부 버튼이 머리 윗부분에 위치한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350리터입니다. 골프백이 2개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테스트 모델은 고성능 모델인 GTS의 에디션 1 버전입니다. 전자제어 후륜 LSD, 가변 서스펜션,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 퍼포먼스 배기 시스템, 부메스터 오디오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 2 타이어만 제외하면 풀옵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동만 걸어도 상당히 우악스러운 그런 엔진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배기 사운드 역시 좋은데요. 네, 플랩을 한번 켜고 달려볼까요? 주행 모드는 네,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네, 한번 달려보죠. 가속 페달을 밟고 차가 달려나갈 때 역시 엔진의 우악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잘 살아나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가속력으로 보자라면 체감적으로 아주 빠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피도미터가 상승하는 그 시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엔진 어떤 이 사운드, 또한 무엇보다 이 배기 사운드가 너무 좀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플립 작동을 멈춰놓고 그렇게 달려야 되겠네요. 네,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역시나 가속대의 느낌인데,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두둑하게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RPM이 5,000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한 번 더 펀치력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마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속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 익숙해졌을 때는 약간 묵직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스피드 상승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의 느낌, 아무래도 이제 롱 노즈 쇼텍 스타일을 갖고 있는 만큼 상당히 예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조타에 따라서 프론트 부분의 움직임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이 좋네요. 코너링 때의 특성은 약간 언더스티어를 띠게 되는데요. 현재 이 엔진의 출력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타이어의 그립이 살짝 더 나아지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옵션으로 미쉐린의 파일럿 커프라는 모델을 채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타이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막강한 휠그립을 발생시키게 되는 만큼 코너링에 대한 그런 안전성과 만족감이 더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 이 어떤 타이어 스펙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제동력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은 AMG GTS 에디션 1이라는 모델입니다.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어떤 그 제동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게 되네요. 오히려 강한 제동력이 나왔을 때 프론트 타이어가 이를 100% 받아주지 못한다라는 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동력에 대해서는 나무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단 이제 소재의 특성상 저온에 있을 때는 생각보다 차가 좀 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된 이후에 강한 제동력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속기의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나 AMG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당히 강렬한 그런 가속을 변속기 역시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 칭찬만 하게 되는데 변속기에 대한 아쉬움 역시도 느껴지지 않게 되네요. 또한 기어비 역시도 적정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코너가 반복되는 그런 코스 혹은 중고속, 또한 고속에서도 아쉬움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단 이제 이 어떤 특성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하위 모델인 45 AMG 쪽이 조금 더 변속 쪽에서는 강렬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현재 세팅은 빠르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내부에 신경을 쓴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스펜션은 이 댐핑 컨트롤을 바탕으로 하는데 세 가지 모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노면이 거칠 경우라면 기본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이 노면 컨디션이 나아주는 와인딩 모드라면 첫 번째 정도를 설정해서 타는 것이 좋겠고, 트랙에 들어갔을 때는 2단까지는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일반 로드에서는 뭐 거의 사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너무 하드하게 되면 차가 다소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AMG GTS 비교 모델을 꼽는다라면 역시나 포르쉐 911의 카레나 S급을 꼽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엔진 부분에서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연 흡기를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곧 터보 엔진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쪽의 업데이트 시기에 따라서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911이 발표되면 모두 다 터보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상황이 달려지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 테스트하고 있는 시점, 이때에 맞춰서 바라본다라면 엔진 쪽의 감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클래식스의 포르쉐 쪽이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특히나 고회전 영역에 있어서의 밀어주는 느낌, 토크 부분에서의 수치는 떨어지지만 실제 차가 달릴 때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감에서만큼은 그래도 911 쪽이 살짝 낫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빙을 해나갈 때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현재 이 AMG GTS 같은 경우
이름처럼 GT 성향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승차감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강렬한 파워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편안함을 보여주고자 튜닝을 한 그런 흔적이 보여집니다. 반면에 그 포르쉐 카레나 S의 경우 최근 GT화로 많이 돌아서면서 아쉬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근 그 선보여진 타사의 모델들과 비춰서 바라본다라면 역시나 그래도 포르쉐 쪽이 조금 더 퓨어한 그런 맛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는 테스트 섹션으로 들어가서 AMG GTS가 보여주는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가속 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타이어의 그립 향상으로 프론트 타이어 쪽에 그립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상적인 성능이 나오겠지만, 뭐 그래도 현재 이 수치에서 봤을 때 전혀 부족함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다른 차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S가 보여주는 매력은 편안함 속에서 빠른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AMG만이 전해주는 부가적인 배기 사운드 역시도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 지금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스를 살짝 낮춰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어쨌든 간만에 타보는 그런 고성능 차량으로서 충분한 운전 재미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도 안정감을 충실하게 구현해낸다는 점, 바로 그 점이 AMG GT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로드에서 타시는 경우라면 플립을 작동시키지 마시고 그냥 이 순수한 사운드 정도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세라티 오너분들 중에도 굳이 시내를 다니면서 S버튼을 눌러서 소음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듣기 좋은 사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 역시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연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연비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배기량을 감안한다라면 이해를 해줄 수 있긴 한데, 정속 주행 때 연비 등을 감안한다라면 그래도 이 실연비 부분에서는 911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63 AMG 시절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연비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S, 안정감을 구현한 환경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퓨어라는 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보다 좋은 차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의 스타일을 고수해내면서도 그 안에서의 빠르기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벤츠 AMG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 변속 레버가 너무 뒤쪽에 달리다 보니까 작동을 할 때 상당히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차라리 이 커맨드 시스템을 조금 더 당기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실제 이 차를 운전할 때 사용하는 변속 레버 정도의 위치를 바꿔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외에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T카 AMG GTS 에디션 1을 만나봤습니다.